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짜트킬러입니다. 자, 오늘 삼성 SDI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 SDI가 오늘 2.29%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 거래량 이제 80만 주 정도가 좀 나와줬는데, 일단 저는 이 삼성 SDI 관련해서 기술적인 분석보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재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바닥을 잡고 끌어올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거에 대한 이유적인 부분은 요거 때문이고요. ESS. 그죠? ESS에 대한 내용, 이거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 2차 전지가 슬금슬금 올라와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고, 추가적으로 이 LFP, LFP 배터리에 대한 내용까지 나와주면서, 자, 테슬라 뚫은 삼성 SDI 3조 원대 ESS용 LFP 배터리 계약을 했다. 이러한 부분으로 지금 2차 전지에 대해서 부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고, 추가적으로 삼성 SDI에 대한 매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굉장히 좀 괜찮게 나왔죠. 그죠? 괜찮게 나와주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매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증가를 하고, 증가를 하고, 앞으로 더 증가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요 2023년도, 2024년도 요때에 대한 부분에서 그냥 멈춰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요때 삼성 SDI 요때 당시에 이제 이슈가 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줬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죠? 그냥 2차 전지, 양극재, 리튬 이러한 부분 때문에 그냥 올라간 거예요. 앞으로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어마무시하게 끌어올라간 건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자, 지금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재료가 어떤 건지를 우리가 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이거 다 지우고, 삼성 SDI가 1번 뭐가 있죠? LFP 처음 나온 거, 그냥 LFP를 좀 보고요. 양극재 배터리가 있습니다. 배터리가 있는데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죠? 전고체 배터리가 있어요. 전고체 배터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네. 그냥 이거를 4번이라고 쓰고, 여기서 3번 ESS. 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지금 1, 2, 3번과 4번은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점 뭐가 있죠? 성장주예요. 성장. 이 성장에 대한 부분이 좀 갈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전고체 배터리가 지금 상용화가 됐습니까? 상용화 안 됐어요. 그죠? LFP 상용화가 됐죠. 원래 중국산 배터리였는데 그 저가형 배터리로 유명했죠. 근데 이것도 상용화가 됐고, 양극재 배터리 상용화돼서 탑재가 되고 있고, ESS 같은 경우에도 상용화가 되어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전고체 배터리는 상용화가 됐습니까? 안 됐어요. 그래서 1, 2, 3번에 대한 내용으로 봤었을 때는 결론적으로 어느 정도 이 멀티플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 계산을 하고 대응을 할 수가 있다.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우리가 생각을 했었을 때 멀티플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까? 멀티플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성장주로 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프리미엄을 붙여요. 프리미엄을 붙여서 더욱더 강한 상승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누구였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얘네들이 강한 상승이 나와주면 주가를 쭉 끌어올려주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났죠. 그만큼 지금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와주면서 고점을 42만 5천 원까지 찍어줬는데, 저는 이 위쪽 라인까지도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것 때문이에요. 어떠한 부분이냐면, 제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관련해서 영상을 찍어 드릴 때도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자, 지금 EV 전기차죠. 여기서 전기차죠, 이건. 그리고 VS 로봇이 있습니다. 로봇이 있는데, 여기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에 대한 비율이 얼마나 되죠? 30에서 40% 정도에 대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전기차 한 대에 배터리가 들어가는 비중이에요. 근데 로봇은요 5%를 차지를 해요. 5%. 근데 그냥 이 수치만 보고 그냥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많고, 이 수치만 보고 그냥 지금 전기차에 대한 실적이나 전기차가 마진에 대해서 남는 게 훨씬 더 많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을 할게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1년 365일 24시간 운행합니까? 못해요. 그죠? 못합니다. 전기차 충전 같은 경우에도 매일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다. 그죠? 근데 로봇 같은 경우는 어떻죠? 산업용 로봇이던, 그죠? 산업 로봇이던 협동 로봇이던 상관없어요. 둘 다 24시간 돌아간다. 둘 다 24시간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게 나와요. 로봇이 한 대,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에 들어가는 배터리 비율이 5%인데, 5%인데,
최근에 요러한 부분이 유튜브에 좀 나타났었어요. 어떠한 부분이냐면 로봇이 스스로 배터리를 교체한다. 배터리 교체. 이렇게 하면 나올라나? 하면은 이게 로봇이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 좀 이슈가 됐었거든요. 응?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 내용을 보면 자, 중국 배터리 쓴 로봇 1시간도 못 버틴다. K 휴머노이드 밸류체인 뜬다. 라는 내용이 지금 나와주고 있죠. 그죠? 내용이 나와주고 있으면서 배터리가 스스로 자기 배터리를 교환을 하는 자, 이러한 부분까지 계속해서 나타나거든요.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결론적으로 딱 그거죠. 지금 당장 로봇 한 대당 배터리가 들어가는 비중이 5%지만 지금 중국산 배터리로 사용을 하는 게 1시간이다. 근데 하루 24시간이죠. 그러면 최소 배터리가 몇 개 필요하다? 24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24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24개.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진화를 하고 좋아진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는 점점 줄어질 거예요. 24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줄어들 텐데 요 부분 자체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여러분들 한 지금 업계에서는 10개에서 15개 정도로 내용이 나와주고 있어요. 왜냐면 LFP 중국산 배터리 이게 있잖아요. 3원기 배터리 이게 있는데 보통 배터리에는 중요한 요소가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어떠한 거죠? 안전성, 그죠? 충전 시간, 그리고 3번이 뭐였죠? 주행거리. 딱 요거였거든요. 요거. 근데 안정성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안 좋다라는 평가가 나와주면서 전고체가 게임 체인저다.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와주죠. 그죠? 액체 전해질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충전 시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몇 시간이 걸립니다. 몇 시간이 걸려요. 주행거리 같은 경우에는 LF 배터리가 얼마 나왔죠? 400에서 500km가 나옵니다. 이렇게 보통 측정이 돼요. 이렇게 측정이 되는데 자, 전고체 배터리는 어떻죠? 전고체 배터리 안정성은 말할 필요가 없죠.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충전 시간 얼마나 걸리죠? 자, 충전 시간 얼마나 걸리죠? 늦어봤자 10분에서 15분 걸린다고 합니다. 10분에서 15분 걸린다고 해요. 주행거리는요. 최소 800에서 1000km까지 나와요.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당장 LFP 배터리보다 전고체 배터리가 성능적인 부분에서 훨씬 더 좋고 주행거리 기준으로 봤었을 때 2배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1시간에 하나씩 사용을 하는 LFP 배터리를 사용을 했었을 때 24개를 사용을 하는데 전고체 배터리가 사용화가 됐었을 때는 10개에서 15개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비중으로 봤었을 때 어때요? 전기차는 30-40%가 고정입니다. 여러분들 이 30-40%가 뭐냐면 그냥 소형차가 있고 대형차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에 대한 비중이에요. 그냥 이거에 대한 비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봇은 5%죠. 그죠? 근데 한 대당 10개만 따지고 본다고 하더라도 비중이 얼마 들어가죠? 50%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50%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를. 응? 그러면 지금 당장 딱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삼성 SDI가 딱 요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삼성 SDI 컨콜 2월 2일 날 나와준 겁니다. 자, 여기 컨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년 전고체 배터리 양산 다양한 로봇 업체와 협력 중이다라는 내용이 나타나죠. 그럼 결론적으로 얘네들이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을 하고 다양한 로봇 업체와 협력을 하면서 협력이 진행이 됐고 공급 계약까지 터지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 얘네들에 대한 매출은 얼마나 늘어나죠? 어마무시해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숫자로 체크를 할 수도 없어요. 응? 숫자로 체크도 할 수가 없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삼성 SDI 관련해서 결론적으로 이 밑에 있는 라인 완전 바닥권에서 매수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해서 끌고 가세요. 그냥. 근데 이 위쪽에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밑에 거만 춤에 잡아야지 무조건. 그죠? 얘네들은 결론적으로 쭉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러한 상황이잖아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위쪽에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네들 주가가 37만 8천 원이죠.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봤었을 때 평단가 기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60만 원에 물려 있으면 최소한 밑에 거에는 평단가를 잡아서 평단가를 1,000원이라도 더, 2,000원이라도 더, 10,000원이라도 더 줄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당장 LGCN 이제 삼성 SDI가 조금씩 눌림목, 자 이러한 눌림목이 나와주죠. 눌림목이 이렇게 나와주는데 이러한 눌림목에서 우리는 뭐 합니까? 반등에 대한 구간을 보고 확실하게 대응을 하면서 타점을 잡아가야죠. 그래서 밑에서 타점을 잡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어떠한 부분이죠, 여러분들? 확실하게 들고 가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비중이 너무나 적게 들어갔다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또 눌림목이 나와줬을 때 이러한 눌림목이 나왔을 때 비중을 그나마 조금씩 실어야죠. 비중을 조금 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성 SDI 관련해서 뭐 안 좋다 얘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저는 삼성 SDI는 진짜 갑니다라고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세 글자로 갑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그래서 삼성 SDI 관련해서 지금 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옆에 있는 번호 있죠? 010-4826-2139번 요 번호로 SDI 그냥 SDI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주세요. 세 글자 문자 남겨주면 제가 SDI 관련해서 반등 타점이 왔었을 때 여러분들 타점 제공을 해드릴 거고 실시간으로 브리핑 타점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전부 다 100% 무료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드리고 있지 않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SDI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주세요. 아시겠죠?